근데 코스닥 거래 금액의 지난주를 보면 70~80%가 배터리 주식이에요. 우리가 길게 몇십 년을 놓고 보면 항상 그런 게 버블의 사인이었죠. 뭐 언제 정점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꺾일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거여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포스코 홀딩이 평가돼 있다고 보여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강 회사 아니에요. 중국 경기가 좀 리오프닝하면서 철강 수요가 좀 살아나고 현 경영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 지주 회사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주식은 어떻습니까?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지금 비전이 있는 섹터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그 작년 말에 제 이제 영상에도 그걸 올렸었는데 약간 좀 슬프기도 한데 골드만삭스가 207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후에 세계 경제의 규모를 이렇게 랭크를 매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한 10위쯤 되죠. 근데 10위를 계속 최근에 유지를 했는데 2075년이 되면 우리가 24위로 그런가요? 톱 5에 인도네시아가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10위에서 24위로 밀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약간 강소국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은 뭐 10만 불 가까이 되는 싱가포르 같이 지금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되지만 인구가 5,200만 명에서 3,400만 명. 어제도 뭐 대통령이 저출산위원회 본인이 챙기신다고 그런 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이 진짜 좋은 회사 많은데 수출을 하거나 아주 원천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데가 아니면 나머지 기업들은 결국 그 주식이라는 건 장기 성장성을 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장성만 놓고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에서 투자해서 큰 성공을 하기 어렵다. 물론 수출주는 예외입니다. 수출을 전 세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는 게 배당.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멀쩡한 좋은 기업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TNG 같은데 성장은 못하지만 한 5% 배당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게 우선주.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우선주는 보통주랑 권리가 똑같은데 하나 없는 게 의결권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행동주의나 거버넌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결권이 중요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의 반값에 살 수 있어요. 똑같은 그 기업을 내가 반값에 살 수 있으니까 가령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억인데 4천만 원에 사면 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사야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LG화학의 우선주는 보통주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은 고평가되어 있고 LG화학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주보다 60% 할인된 우선주를 사는 게 무조건 싸죠.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좋게 보는 게 현대차 우선주나 이우선주. 보통주의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보통주도 좀 싼데 그것의 반값이니까 뭐 퍼가 한 3배, 배당 수익률이 한 7~8%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대차가 자동차 업체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그냥 제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정유선 회장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배당 수익률에서 한 7~8% 먹고 들어가면 뭐 주가 안 올라도 7~8%만 받으면 대단한 거죠. 거기다 이제 진짜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땡큐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중에는 이제 미래에셋이 우선주 같은 경우가 또 반값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기본적으로 반값에 사니까 그래서 뭐 보통주를 살 바에는 항상 우선주를 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우선주는 다 높습니다. 그 다음들을 펀디멘탈하게 보니까 똑같은 기업을 반값에 사는데 나는 뭐 의결권 필요 없어. 그 대신 난 반값에 살게. 그래서 말씀드린 현대차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이런 건 다 외국인 지분율이 한 10% 됩니다. 요즘에 2차 전지가 거의 뭐 광풍이다시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4배, 5배 올랐다고 그거 얼마 투자했는데 뭐 얼마를 벌어서 직장을 관두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라는 게 실현화시켜서 인마이 퍼켓이 되기 전에는 실현을 시킨 건 아니죠. 항상 투자가 뭐 잘 아시지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과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일단 국내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네.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고 좀 걱정되는 거는 요즘 코스닥의 거래 금액이 코스피의 1.5배, 2배입니다. 근데 코스닥 거래 금액의 지난주를 보면 7, 80%가 배터리 주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되게 비이성적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약간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장기적인 성장을 높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뭐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매년 한 15%, 20%씩 성장하는 건 많은데 과연 그게 이익으로 나타날지. 매출은 성장하지만 이익이 별로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슈퍼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동차 업체가 갑이고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데들은 왜냐하면 또 서플라이들이 늘어나면 약간 그런 그런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일부 낙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익으로 안 나타날 이익이 뭐 늘긴 늘겠죠. 하지만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년 20, 30%씩 이익이 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환상일 수 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너무 많고 가령 배터리 3사, 뭐 에코프로 삼형제, 네. 삼총사라 그러죠. 네. 거기 뭐 시총이 현대차보다 많고, 뭐 네이버보다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건 아니죠. 뭐 언제 정점을 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도 뭐 20, 30%, 50%더 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꺾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후유증이 있을 거여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 에코 삼형제라고 불리는 종목 말씀하셨는데 뭐 검찰 수색 이슈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제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한 열흘 전에 검찰하고 금융위가 이 그 에코프로 삼형제 관련돼서 그 회장님하고 이제 임직원들이 주식 불공정 매매가 있었다는 걸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경영진의 퀄리티, 도덕성, 윤리성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여기 그 과거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이미 벌금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전력도 있고 그래서 더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뭐 투자할 기업들이 항상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지금 너무 높아서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뭐 없습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요.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강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리오프닝 하면서 철강 수요가 좀 살아나고 그게 이제 기본 본업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포스코 케미컬을 통해서 양극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리튬 광산. 그러니까 지금 현 경영진이 물론 뭐 정부는 여기가 뭐 주인 없는 회사에서 좀 정신 차리고 잘하라 그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가 되게 낮습니다. 10배가 안 돼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국면에는 퍼가 50배, 100배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퍼가 낮은 걸 사줘야지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그런 좀 뭐 주가 하락이 있을 때 좀 보수적 방어적으로 가면서 나중에 주가 또 오를 때 이제 업사이드도 있고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가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외국 그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 주식이 좀 있을까요? 은행주를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의외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연금 빼놓고 개인 투자가나 기관이 거의 안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장성이 없다. 근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배당 수익률이 적게는 5에서 7%. 그 JB 금융지주, 그러니까 전북은행 옛날에 그 금융지주사 같은 배당 수익률이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을 안 해도 뭐 8, 9% 배당을 주면 나는 땡큐. 그래갖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때 뭐 그 얼라인 파트너스 캐피터 이창원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좀 더 주주 환원을 더 하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되게 달려들었었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에 한번 턴을 하면 워낙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좋아하니까 뭐 다시 이제 매수는 당연히 몰릴 거고 꾸준히 좀 안정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성장이 높은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실리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 데를 내가 지분이 있어서 배당을 먼저 확보하고 거기다 주가가 좀 오르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금융주를 놓게 봐서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뭐 금융감독원이나 당국에서 이제 그 과도한 그 배당
자본 환원 그런 것을 이제 그 좀 주의의 경고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은행주가 좀 빠졌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성장성은 떨어지면 배당을 아주 많이 줄 수 있고 이미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저희 국내에서도 봐야 된다고 그러고 외국인들의 관심이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전 세계에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금융주들이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나는 주식을 하면 자꾸 잃는다. 나는 주식에는 참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다른 대안 재테크를 찾는데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고 얼마 전까지 채권이 좋다고 그러고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길게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주식 투자에서 항상 그 낭패를 보신 분은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는 ETF.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 ETF나 아니면 미국의 S&P 500 ETF. 그러니까 3배 레버리지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런 좀 점잖은 ETF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은 절대로 레버리지를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의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실제 장기적으로 재산을 불려온 분들의 공통적인 스토리는 저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자기가 한 채 갖고 있는 집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좋은 길목에 있는 것을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오래 보유하면 세금도 별로 안 내고 장기적으로는 오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뭐 여유가 있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장만하면서 레버리지를 좀 해서 주식을, 그러니까 집을 장기 보유, 뭐 10년, 15년 하면 그게 나중에 복리로 환산을 내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되고 그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를 할 거예요. 여러모로 뭐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기인 것도 같고 우리 셀코 TV 보는 시청자들 또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투자를 잘하고 나의 재산을 증식을 하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코TV 같은 좋은 유튜브도 보시고 그다음에 신문, 인터넷에 뭐 국내 정보, 해외도 보시고 그래서 뭐 하루에 뭐 30분, 1시간씩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정보를 다양하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옥석을 가리는 이제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좀 뭔가 좀 똑똑하고 많이 하는 친구들을 또 많이 사귀어서 그런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투자 클럽이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미국 같은 데 그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남의 얘기를 또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절대로 투자는 나의 스피드대로 해야지 남의 얘기만 듣고 부화내동하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에 관한 얘기부터 미국 주식, 한국 주식에 대해서 알찬 정보를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